차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약간 행렬을 해왔는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행렬의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연립방정식 한번 봐봅시다.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4는 3이고, 그 다음 x2 마이너스 x3 플러스 x4는 2이고, 그 다음에 3x3 플러스 2x4는 4이고, 그 다음에 5x4는 10이죠. 이러한 연립방정식 풀어간다고 했을 적에 가장 먼저 밑에 있는 것부터 풀면 좋지요. 자, 5x4가 10이기 때문에 x4는 2죠. 고로 x4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x3를 구할 수 있고, x3와 x4를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x2를 구할 수 있고, 고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x1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풀려져 있는 것과 거의 같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밑에 변수부터 차근차근 답을 구해 가지고 x1까지 구하는 방법을 후진 대입법, backward substitution이라고 배웠지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행렬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것에서 계수 행렬만 주목해 봅시다. 계수 행렬을 딱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 요소가 이거지요. 여러분들 대각선 요소, 주대각선 요소 제가 자주 사용했는데 별 말이 없는 한 대각선 요소도 주대각선 요소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특별하게 강조를 할 적에는 주대각선 요소로 사용을 해주는데 바로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4행 4열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첨자가 같은 곳에 있는 행렬 요소들을 주대각선 요소 또는 주대각선 원소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대각선 원소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계수 행렬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의 아래에 있는 원소들은 싹 다 저러지요. 주대각선 아래에 있는 행렬 요소들이 싹 다 제로가 되어지는 행렬을 상삼각행렬이라고 해요. 상삼각행렬. 영어로는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해가지고 주대각선 아래의 원소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상삼각행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쪽이가 지금 삼각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또 한편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x1은 3, 2x1 플러스 x2는 2, x1 플러스 x2 플러스 3x3는 4, 3x1 플러스 4x2 플러스 x3 플러스 5x4는 10. 이러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도 아까와는 반대로 쓰여져 있지만은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죠. x1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x1을 여기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x2는 마이너스 4가 되어지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x3 구하고 여기에서 x4를 구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행렬방정식으로 고쳤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역시 계수 행렬만 주목해서 보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 위가 제로가 되어지죠. 주대각선 아래에 있는 것들은 관심 없고 주대각선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제로가 되어질 적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마트릭스라고 해가지고 하삼각행렬 그렇게 불러줘요. 이것은 상삼각행렬, 이것은 하삼각행렬 그렇게 불러준다.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 둘 다 삼각행렬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그런데 삼각행렬 같은 경우는 이미 가우스 소거법이 완료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번에는 대각행렬, 즉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행렬은 주대각선 이외의 원소들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A의 I, J가 모두 0이야. 어떤 경우에? I하고 J하고 다른 경우에 I와 J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예를 든다면 이거 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6000, 0300, 0010, 0004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의 주대각선 요소는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것들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요. 이러한 대각행렬이 연립방정식 풀 적에는 어떤 경우에 대각행렬로 나타나지는가 봅시다. 자, 6x1은 8, 또 3x2는 6, x3는 2, 4x4는 12.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6x1 플러스 0x2 플러스 0x3 플러스 0x4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0x1 플러스 3x2 플러스 0x3 플러스 0x4 계속 그렇게 나타난 것들이란 말이야. 고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계수 행렬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수 행렬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은 연립방정식을 눈 감고도 할 수가 있죠. 왜? 여기에서 x1은 6분의 8, x2는 3분의 6, x3는 2, x4는 4분의 12 아시겠죠? 거듭 얘기에 이러한 대각행렬로 나타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칼라 행렬, 즉 스칼라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칼라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각행렬에서 주대각선의 원소들이 전부 다 같은 상수로 나타난 것을 스칼라 행렬이라 그래. 여기서 상수를 C로 표시했을 적에 실례를 보면은 C000, 0C00, 00C0, 000C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보다시피 주대각선 원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상수 C로 일정하죠. 이러한 것들, 즉 주대각선 요소들이 상수 C로 일정하고 대각선 요소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제로가 되어지는 행렬을 스칼라 마트릭스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고 할 적에 그 연립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CX1은 3, CX2는 7, CX3는 2, CX4는 4라고 했을 적에 X1은 C분의 3, X2는 C분의 7, X3는 C분의 2, X4는 C분의 4 어때요? 요 위에 것보다 신경이 덜 쓰이죠. 대각선 요소가 다 C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항등행렬과 단위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등행렬은 영어로 아이덴티티 마트릭스, 그리고 단위행렬은 유니트 마트릭스,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졌을 때냐? 이미 다 배웠지만은 스칼라 행렬에서, 즉 스칼라 행렬에서 주대각선 요소 C가 전부 다 1이 되어지는 행렬을 단위행렬 또는 항등행렬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경우죠. 1000, 0100, 0010, 0001 해서 주대각선 요소가 싹 다 뭐야? 1이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단위행렬 또는 항등행렬이다. 그러면 단위행렬, 항등행렬로 나타나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까요? 자, x1은 4, x2는 1, x3는 7, x4는 2 이렇게 나타나는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개수의 행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행렬로 나타나죠. 고로 개수행렬이 단위행렬로 나타난 것은 곧바로 그것의 확대 행렬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뭐야? 답이 된다 그 말이죠. 이번에는 행사다리꼴 행렬 이걸 배워보겠습니다. 행사다리꼴 행렬은 영어로 로 에샬란 폼 마트릭스, 이것은 행렬의 모든 행에서 최초로 0 아닌 수가 나올 적에 그 수는 1이며 상기 선두 1은 아래 행 또는 아래 행들의 선두 1보다 좌측에 있는 행렬이다. 영 복잡하게 적어져 있죠. 근데 간단해요. 자, 1행이 있고 2행이 있고 3행이 있고 4행이 있고 5행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일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수가 나온 것은 뭐예요? 1이죠. 일행에서. 2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수가 나온 것은 1이죠. 3행에서 최초 영한인 수가 나온 것은 1이죠. 4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숫자가 나온 것은 없죠. 5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숫자가 나온 것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뒤에 각 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숫자가 나오긴 나오되 그것이 1이 되어지면은 그 1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영어로는 lead variable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lead variable. 근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적에는 선두 1 또는 선행의 1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영어로 lead variable이라고 알고 계시면은 원서 볼 때 편하겠죠. 이러한 형태의 행사다리꼴 행렬은 어떻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하여서 랭크 계산할 때 이미 이런 형태 계산했지요. 랭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행렬의 모든 행에서 즉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행에서 최초로 영한인 수가 나올 때 여기에서는 최초로 영한인 수가 1행에서는 1, 2행에서도 1 그렇게 나왔지요. 3행에서도 1, 4행에서는 영한인 수가 없고 그 수는 1이며 그 수는 1이어야 우리가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상기, 선두 1, 즉 이러한 일들은 아래 행들의 선두 1보다 좌측에 있는 행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행렬을 행사다리꼴 행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여기에 선두 1은 다른 것들의 선두 1보다 더 좌측에 있죠. 또 이것의 선두 1은 다른 것들의 선두 1보다 더 좌측에 있죠. 이러한 행렬들을 행사다리꼴 행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1, 1, 5, 7, 9, 5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가 0, 0, 0, 1, 2, 7 또 세 번째가 0, 0, 0, 0, 0, 1 그렇게 나왔죠. 이것은 행사다리꼴 행렬이 된가 안 된가 한번 봐봅시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가장 먼저 영한인 숫자가 1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가장 먼저 영한인 숫자가 1 나왔죠. 또 세 번째 있는 거 가장 먼저 영한인 숫자가 1 나왔죠. 물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영한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영한인 숫자가 나올 적에 그 숫자가 1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나온 1은 아래에 있는 어떤 행들의 1보다도 더 좌측에 있죠. 두 번째 행의 1도 어때? 그 밑에 있는 어떠한 1보다도 좌측에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 밑에 있는 선두 1보다는 현재 내가 더 좌측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행렬들을 행사다리꼴 행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배운 이유가 랭크를 배우기 위해서이죠. 랭크를 배우다 보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몇 개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라고 있어요. 즉 Reduced Low Echelon Form Matrix 그런 것인데 이것은 행사다리꼴 행렬에서 선두 1이 포함된 여러 모든 원소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거 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1 내놓고 0000 또 01 000 000 10 또 다 0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행에서 선두 1은 바로 이 1이죠. 이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렬의 원소들은 제로 맞죠? 그 다음에 2행에서 선두 1은 이거죠. 이걸 제외한 모든 열의 원소들은 다 0 맞죠? 그 다음에 3행에서는 선두 1이 이쪽에가 있죠. 이것을 제외한 모든 열의 원소들이 싹 다 제로가 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란 것은 행사다리꼴 행렬에서 선두 1이 포함된 여러 모든 원소가 제로가 된 것을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다 근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러면은 기하행 사대꼴 행렬로 만들 수가 있다. 이번에는 전치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행렬, 트랜스포즈드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행렬 A의 전치행렬, 이것은 A 해놓고 라지 T 또는 A 해놓고 스몰 T 이렇게 붙여줘. 이때는 이게 지수가 아니고 무엇이요? 전치행렬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치행렬 정의는 어떻게 해주냐? A라는 행렬이 원소들이 A의 IJ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을 적에 이러한 A 행렬의 전치행렬을 AT로 표시한다겠죠. 이때 AT는 A 행렬에서 I와 J의 순서를 바꿔줘요. 즉 A의 JI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즉 A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열 요소를 A 전치 행렬에서는 J번째 행, I번째 요소로 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A라는 행렬이 있어. 이 행렬이 지금 3행 3렬로 돼 있죠. 제가 알기 좋게 11, 12, 13, 또 21, 22, 23, 31, 32, 33 이렇게 해 놓았죠. 그러면은 이것을 A 전치 행렬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일행 일렬이죠. 일행 일렬이기 때문에 A 전치 행렬에서도 일행 일렬 그렇게 와. 행과 열을 바꿔봤자 비일일이니까. 그 다음에 12 같은 경우는 A 행렬에서 일행 이열이잖아요. 그럼 A 전치 행렬에서 12는 어디에 올까? 2행 1열로 와야 되겠죠. 즉 2행 1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 그 말이야. 13 같은 경우는 A 행렬에서는 1행 3열이었는데 A 전치 행렬에서는 3행 1열로 와야 되죠. 거꾸로 바꿔지니까. 고로 3행 1열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21 같은 경우는 A 행렬에서 2행 1열이었는데 A 전치 행렬에서는 1행 2열이 돼야 되겠죠. 고로 1행 2열인 이쪽으로 온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2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 오겠죠. 23 같은 경우는 이것은 2행 3열에 왔는데 A 전치에서는 3행 2열로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온다 그 말이야. 23이 얘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봤을 적에 금방 알 수가 있어. 이쪽 1행은 1열에다가 적어주면 되거든요. 2행은 2열에다가 적어주면 돼. 무엇을? 전치 행렬로 만들 때. 3행은 3열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공식들을 알 수가 있죠. A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은 무엇이 되어질까? 그것은 A 행렬이 되어지겠죠. 왜 그래? A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을 계산해 봅시다. 먼저 A 전치 행렬은 A의 JI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A가 A의 IJ 행렬인데 전치 행렬은 A의 JI 그렇게 서로 바꿔주잖아요. 고로 AJI 그렇게 되어지고 위에 T는 그대로 놔뒀어. 그 다음 AJI의 전치 행렬은 얘와 얘를 또 바꿔주니까 A의 IJ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AIJ는 뭐예요? A 행렬이 되어지죠. 고로 A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은 A 자신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행렬의 전치 행렬은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A 전치 행렬 플러스 B 전치 행렬의 합이야. 그 다음 A 행렬에가 상수 K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전치 행렬을 취하면은 K 해놓고 A만 전치 행렬을 취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기는 이쪽에가 T가 있기 때문에 마치 숫자처럼 K에도 T제곱을 해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행렬이야. 그 다음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전치시켜 놓으면은 그것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증명할 때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 가지고 전치시켜 놓은 것은 B 행렬 전치시켜 놓은 것 곱하기 A 행렬 전치시켜 놓은 것 이 두 개가 같다겠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미리 알아둬야 될 것. 자, A가 M by L 행렬이고 B가 L by N 행렬일 때 특히 이쪽에 L, 이쪽에 L 이게 같아야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때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의 I행 J열 요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메이션에서 K는 1부터서 L까지 A의 IK, B의 KJ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전 시간들에서 신신당부했지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증명해 봅시다. 먼저 좌변부터 봅시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것을 전치시켜 놓은 것을 I행 J열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A 행렬은 보통 A의 IJ, B 행렬은 B의 IJ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 B 행렬로 전치된 것을 I행 J열 요소를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으냐? 바로 A, B 행렬의 J행 IL 원소와 같지요. 다시 한번 A, B 행렬을 전치시켜 놓은 것의 I행 J열 원소는 A, B 행렬만의 J행 I열 원소와 같다 그 말이에요. 전치 행렬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A, B 행렬의 J행 I열 원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메이션 K는 이코로 1부터 L까지 A의 JK, B의 KI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방금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쪽에 A, B 행렬의 I행 J열은 A의 IK, B의 KJ 그렇게 된다겠죠. 고로 I가 맨 앞에 오고 J가 맨 뒤에 오고 그 사이에 K가 따라 붙습니다. 고로 이것은 J행 I열이기 때문에 J가 가장 먼저 나오고 I가 맨 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K가 따라 붙어. 그래가지고 K는 1부터서 L까지야. L은 뭐예요? A가 n by L, B가 L by N 할 때의 L이요. 고로 이것을 약간 다시 적으면은 서메이션은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있는 숫자를 앞에다가 적어주고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다 적어줘도 전혀 상관없죠. 고로 좌변은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 우변 한번 볼까요? B의 전치행렬, A의 전치행렬 두 개가 곱해진 거죠.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B의 전치행렬 곱하기 A의 전치행렬의 IJ 원소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왜 IJ 원소를 봐야 되느냐? 이 좌변에서 A, B의 전치행렬의 IJ 원소하고 우변의 B 전치행렬, A 전치행렬의 IJ 원소가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어지잖아요. 고로 좌변의 IJ 원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우변의 IJ 원소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다. 고로 이것은 정의 그대로 적어 줄게요. 먼저 B 전치 행렬의 I행 K열 원소와 A 전치 행렬의 K행 J열 원소를 서로 곱해주면 되어지죠. K는 1부터 L까지. 그러면은 B 전치 행렬의 I행 K열 원소가 무엇인가 보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B 전치 행렬의 I행 K열 원소는 무엇하고 같느냐? B 행렬의 K행 IL 원소와 같죠. 고로 B 행렬의 K행 IL 원소는 B의 KI 그렇게 적어지죠. 그 다음 A 전치 행렬의 K행 J열 원소는 A 행렬의 JK 원소와 같다. 즉 A, JK 얘와 같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두 개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얘하고 같죠? B의 KI, A의 JK, B의 KI, A의 JK 같잖아요. 고로 증명은 다 됐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실제로 성립하는가 라는 것을 실력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봅시다. A라는 행렬이 1, 2, 3, 4, 2행 2열로 되어 있다. B라는 행렬이 4, 5, 6, 7, 8, 9, 2행 3열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A 행렬의 전치 행렬은 1, 2, 3, 4니까 1, 2, 3, 4 그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고 B는 4, 5, 6, 7, 8, 9니까 B 전치 행렬은 이쪽으로 4, 5, 6, 7, 8, 9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고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면은 이 두 행렬을 곱한 것이 되어지고, 이 두 행렬 곱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본 이 결과를 전치시켜야 되어지겠죠. 왜? AB 행렬 전치시켜 놓은 것이 B 전치 행렬 곱하기 A 전치 행렬과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치시켜 놓은 것을 노트 한쪽에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전치 행렬, A 전치 행렬을 서로 곱해놓은 이것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 계산하고 방금 노트 한쪽에다가 적어놓은 것하고 같으면은 실례로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맛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대칭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시메트릭 마트릭스라 해가지고 A의 전치 행렬하고 A하고 같은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1, 2, 3, 2, 4, 5, 3, 5, 6 이러한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행렬의 전치 행렬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1, 2, 3이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적어주고, 2, 4, 5이기 때문에 2, 4, 5, 3, 5, 6이기 때문에 3, 5, 6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A 행렬이고 이것을 전치 행렬로 해 놓은 것이 이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하고 같잖아요. 즉 A 행렬의 전치 행렬하고 A라는 행렬하고 같아지는 그러한 행렬을 대칭 행렬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연구하다 보면은 대칭 행렬이 많이 나타나고, 대칭 행렬이 나타나면은 나중에 디터미넌트나 고유치 같은 거 계산할 때가 매우 편해집니다. 그 다음 교대 행렬을 한번 봐볼까요? 교대 행렬도 여전히 정방 행렬일 때인데, 영어로는 스큐 시메트릭 마트릭스라고 해가지고 A라는 행렬을 전치시켜 놓은 것이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놓은 것과 같은 행렬을 교대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교대 행렬 같은 경우는 이것의 특성상 대각선 라인은 항상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일단 이것을 A라는 행렬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행렬을 전치 행렬화 시켜 놓은 것을 이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치 행렬화 시키면은 0, 2, 3을 0, 2, 3 적어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5를 마이너스 2, 0, 5 적어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0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0 이렇게 적어줬거든요.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가만히 비교를 해 보면은 이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놓은 것이 이것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A라는 행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놓은 것이 A 행렬의 전치 행렬과 같잖아요. 이러한 행렬을 교대 행렬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대칭 행렬하고 교대 행렬이 중요하냐면은 모든 행렬을 교대 행렬과 대칭 행렬의 합으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어떠한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2분의 1 A 플러스 A 전치 행렬 이렇게 돼 있는 행렬이 있다라고 하자. 이 행렬을 전치 행렬화 시켰을 적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즉 여기에다가 전치 행렬화 시키면은 2분의 1은 숫자니까 그대로 나오지요. 아까 했지요. 그리고 이것에다가는 전치 행렬이 붙고 이것에다가는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은 자기 자신의 행렬이죠. 고로 A가 전치 행렬을 붙고 얘는 그대로 A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보십시오. 얘를 전치 행렬화 시켰더니 자기 자신과 같아졌잖아요. 이러한 행렬이 대칭 행렬이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렬 A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2분의 1 A 플러스 A 전치 행렬은 대칭 행렬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 2분의 1 A 마이너스 A 전치 행렬을
전치 행렬화 시켜봅시다. 즉 말해서 이것 자체를 전치 행렬화 시켜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은 2분의 1은 숫자니까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것에가 전치 행렬이 붙어지면은 A 전치 행렬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A 전치 행렬은 전치 행렬이 달라붙으면은 A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십시오. 원래의 행렬이 있다. 이것에다가 전치 행렬을 취해놔 보니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원래의 행렬과 전치 행렬과의 관계를 봐보면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즉 말해서 이 행렬은 교대 행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A라는 행렬은 2분의 1 A 플러스 A 전치 행렬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A 전치 행렬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보십시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A는 A가 되어지죠. 또 2분의 1 A 전치 행렬 마이너스 2분의 1 A 전치 행렬은 0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 말이라. 그런데 방금 여기서 살펴봤다시피 이것은 대칭 행렬이고 이것은 교대 행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행렬 A라는 것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어떤 경우에 A라는 행렬이 정방 행렬일 때게요. 정방 행렬.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정의를 하나 할게요. 트레이스 A라는 정의가 있어요. 트레이스 A. 이것은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모든 대각선 요소를 다 합쳐준 것이거든요. 즉 A의 I라면은 대각선 요소잖아요. 그 대각선 요소 원소들을 다 합쳐준 거야. 예를 든다면은 A가 1, 2, 3, 또 4, 5, 6, 또 7, 8, 9 이렇게 정의된 3x3 행렬이라고 했을 적에 이 A 행렬의 트레이스 A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대각선 요소들을 전부 다 합쳐준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5 더하기 9 이것이 대각선에 있죠. 1 더하기 5 더하기 9는 15 이것이 바로 트레이스 A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 트레이스 A라는 것도 나중에 재밌게 쓰입니다. 일단은 트레이스가 무조건 대각선 요소를 합쳐놓은 갑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세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